운두어트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쳐드는 벌집으로 기어 나왔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버베인과 썬더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운두어트는 엉덩이를 깔고 앉아 앞발로 얼굴을 닦았다. 슬라일리는 더 이상 골치를 썩이지 못할 거야. 버베인, 들어가서 놈을 끝장내버려. 제발로 기어 나오진 않을 테니까. 저보고 슬라일리와 싸우라는 말씀이십니까, 장군님? 잠시만 상대하고 있어. 다들 불러다가 한두 군데 파서 이 벽을 무너뜨려라. 그때 되면 다시 오겠다. 버베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달았다. 장군이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이다. 장군은 지금 다른 토끼들이 모르도록 이 일을 덮어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버베이는 생각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한 건 처음 에프라파에서 둘이 만났을 때부터 슬랄리가 우세했던 거야. 그러니 빨리 돌아갈수록 좋아. 버베이는 운드워트의 옅은 눈동자와 마주치자 한순간 머뭇거리더니 흙더미로 기어 올라갔다. 운드워트는 그라운드슬에게 뚫어놓으라고 지시한 동쪽 벽 아래쪽 두 굴길로 절뚝거리며 다가갔다. 두 굴길 모두 입구가 뚫려 있고 땅을 파는 토끼들은 보이지 않을 만큼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운드워트가 다가가자 그라운드슬은 굴길 안으로 물러나 튀어나온 뿌리에 발톱을 닦았다. 운드워트가 물었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 굴길은 뚫렸지만 저쪽은 아무래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단히 막혀 있거든요. 하나면 돼. 밖에 있는 우리 편이 내려올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더 불러다가 저쪽 끝 벽을 무너뜨리게. 운드워트가 굴길로 올라가려는데 버베인이 옆에 와 있었다. 순간 운드워트는 버베인이 슬라일리를 죽였다고 보고하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게 아니었다. 제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요. 모래만 빼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운드워트는 잠자코 벌집 한 구석으로 갔다. 버베인이 따라왔다. 운드워트가 버베인의 귀에 대고 말했다. 겁쟁이 놈, 내 권위가 끝장나고 반나절만 지나봐. 네 놈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넌 에프라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지휘관 아니었나? 그 놈은 죽여야 해. 운드워트는 다시 흙더미로 기어올랐다. 그러다가 동작을 멈추었다. 버베인과 시슬은 뒤에서 목을 빼고 내다보다가 왜 그런지 알았다. 슬라일리가 굴길을 기어와 흙더미 바로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텁수룩한 머리털에 온통 피가 엉겨 있고 귀는 반쯤 찢겨 늘어져 있었다. 비빅은 가쁜 숨을 몰라 쉬었다. 여기서 날 밀어내는 건 훨씬 더 힘들걸, 장관. 운드워트는 놀랍게도 자신이 겁을 먹고 있음을 깨닫고는 무지근한 피로를 느꼈다. 다시는 슬라일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운드워트는 인정하기 괴롭지만 자신이 공격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누구일까? 누가 슬라일리를 상대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운두어트가 왜 이쪽 길을 포기하게 됐는지 다들 알아버릴 것이다. 슬라일리, 우리는 이리로 들어오는 굴길을 뚫었다. 이제 곧 우리 병사들이 4군데서 이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그만 나오지 그래. 슬라일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직하지만 더없이 또렷하게 대답했다. 우리 족장토끼가 나더러 이 굴길을 지키라고 했으니 다른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 족장토끼? 버베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지금까지 운두어트도 지휘관들도 슬라일리가 이 마을 족장토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슬라일리의 말을 듣는 순간 금방 납득이 갔다. 슬라일리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았다. 그리고 슬라일리가 족장토끼가 아니라면 어딘가 가까이에 더 강한 토끼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슬라일리보다 더 강한 토끼. 그 토끼는 어디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운두어트는 뒤에 있던 시슬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 젊은 친구 어디 갔나? 버베인이 대답했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장군님. 막았어야지. 잡아와. 그러나 잠시 뒤에 나타난 것은 그라운드슬이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시슬은 굴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 장군님께서 내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뭐하러 올라갔는지 물었을 겁니다. 제 부하 한들도 그 녀석과 함께 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네가 할 일을 가르쳐주지. 따라와. 운두어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다. 밖에 있는 부하들을 모두 땅속으로 내려보내 벽 사이에 막힌 굴길을 모조리 뚫게 해야 한다. 슬라일리는 지금 있는 곳에 내버려 두고 놈에 대해서는 되도록 말을 안 하는 편이 낫다. 더 이상 좁은 굴길에서 싸워서는 안 되며 무시무시한 족장 토끼가 나타나면 널찍한 굴로 끌어내어 사방에서 공격해야 한다. 운두어트는 다시 돌아서서 굴을 가로질러 가려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뭔가를 응시했다. 뚫린 천장으로 비쳐드는 희미한 빛을 받으며 한 토끼가 서 있었다. 에프라파 토끼는 아니고 모르는 토끼였다. 몸집이 아주 작았는데 처음 땅 위로 나와본 새끼 토끼처럼 눈이 휘둥그레진 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열심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토끼는 떨리는 앞발을 들어 더듬더듬 얼굴을 쓸었다. 순간 운두어트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에 어떤 느낌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다. 채소밭에 있는 축축한 양배추 냄새, 오래전에 잊혀지고 사라져버린 한가롭고 포근한 장소. 저놈은 대체 누구냐? 그라운드슬이 대답했다. 저기 누워있던 토끼인가 봅니다, 장군님. 아까는 죽은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아, 그놈이야? 버베인, 자네 표적반에 들어가면 되겠군. 저 정도면 자네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어서 해보지. 운두어트가 빈정거리자
버베이는 장군의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힘들어 머뭇거렸다. 빨리 끝내고 와. 버베이는 천천히 굴을 가로질러 갔다. 아무리 버베인이라도 경멸 섞인 조롱에 끽소리 못하고 자기 몸집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산 상태에 빠진 토끼를 죽이는 일은 마뜩치 않았다. 작은 토끼는 도망치거나 방어하려 들지도 않고 커다란 눈망울로 가만히 버베인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괴로움에 차 있었지만 결코 패자나 희생양의 눈빛은 아니었다. 그 눈길 앞에서 버베이는 엉거주춤 멈추어 섰고 둘은 한동안 희미한 빛 속에서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 이상한 토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넌 참 안 됐구나. 하지만 우리를 탓하지 마. 너희가 우리를 죽이러 온 거니까. 탓한다고? 무엇 때문에 탓해? 너희의 죽음을 말이야. 정말이지 너희가 죽는다는 게 안타까워. 버베이는 포로들이 죽기 전에 저주를 퍼붓거나 협박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개 중에는 폭풍우 속에서 비극이 운두어트에게 퍼부은 저주처럼 버베인에게 초자연적인 복수를 하겠다고 저주하는 놈도 적지 않았다. 버베인이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했다면 오늘날 아웃슬라파 우두머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사실 버베인은 그런 끔찍한 처지에 놓인 토끼가 어떤 악담을 퍼붓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비아냥거릴 수 있었다. 하지만 사륙전을 기대하며 긴 밤을 보낸 끝에 처음으로 본 적의 눈을, 이 불가사의한 적의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공포가 엄습해왔다. 마치 숨을 곳 하나 없는 땅에 내리는 매서운 눈발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매몰찬 작은 토끼의 말에 두려움이 와락 밀려들었다. 그늘진 낯선 굴 구석구석마다 아기에 찬 유령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듯하고 몇 달 전 에프라파 도랑에서 죽어간 토끼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버베이는 소리를 질렀다. 날 내버려 둬! 날 내와줘! 날 도와달라고! 버베이는 비틀거리며 뚫린 굴길을 찾아 올라갔다. 굴길 꼭대기에는 운두어트가 있고 그 앞에는 땅을 파던 그라운드슬의 부하가 눈이 하얗게 뒤집어진 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장군님, 이 굴의 족장토끼는 산토끼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이상한 동물 소리까지. 닥쳐. 당장 날 따라와. 어서. 운두어트는 햇빛에 눈을 깜빡이며 둔덕으로 나갔다. 여기저기 풀밭에 흩어져 있던 토끼들이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운두어트를 바라보았다. 몇몇 토끼는 눈앞에 있는 토끼가 정말 운두어트 장군인지 의심스러워하고 있었다. 장군의 코와 한쪽 눈꺼풀은 찢어지고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었다. 장군은 왼쪽 앞다리를 질질 끌면서 이리저리 비틀 저리저리 비틀 둔덕에서 내려왔다. 운두어트는 탁 트인 풀밭으로 나와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자, 이젠 마지막 일만 남았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저 아래 벽 같은 것이 있다. 운두어트는 사방에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고 말을 멈추었다. 레그워트를 보니 눈을 피해버린다. 두 토끼가 슬금슬금 풀밭 가장자리로 물러난다. 운두어트는 그들을 불러 세웠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한 토끼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그때 캠피언 대장이 숲 모퉁이를 돌아 쏜살같이 뛰어왔다. 그 너머 탁 트인 언덕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낯선 토끼 2마리가 둔덕을 뛰어올라 숲으로 들어가서 막힌 굴길 가운데 하나로 사라졌다. 캠피언이 발을 구르며 외쳤다. 도망가!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 캠피언은 그들을 지나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에프라파 토끼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디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 채 이리저리 흩어졌다. 5은 뚫린 굴길로 뛰어들고 몇몇은 숲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토끼들이 채 달아나기도 전에 시커먼 개가 뛰어들어 닭장에 들어온 여우처럼 입을 쩍쩍 벌리며 이리저리 토끼들을 쫓아다녔다. 운두어트만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부하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데도 운두어트는 털을 곤두세우고 피투성이 송곳니와 발톱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렸다. 개는 거친 풀밭에서 갑자기 운두어트와 탁 마주치자 움찔했다. 그러나 곧 운두어트에게 덤벼들었다. 아우슬라 토끼들은 정신없이 도망을 치고 운두어트는 분노에 가득 차서 고함을 질렀다. 돌아와, 이 멍청이들아! 개는 위험하지 않아! 와서 싸워!